센 거 나오네요. 보기에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네, 블록버스터 영화 보는 거 같습니다. 밀리터리와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명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오, 6개짜리.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본게임2를 이끌어주시는 두 분께서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을 다뤄보고자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원사님께서 직접 제안하신 무기입니다. 확실하게 진짜 엄청난 화력인데 근데 얘는 쏜다라기보다는 거의 그 갈긴다 느낌의 그런 무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한꺼번에 수백 수천 발을 막 쏟아 부으면서 소위 그 화망을 형성하는 그렇죠. 그런 무기 체계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RPM이 높은 무기를 이제 다뤄보면 어떨까? RPM이면 이렇게 자동차 RPM 그거 돌아가는 거 그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많이 쓰이죠. 분당 회전수를 많이 의미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레볼루션스 퍼 미닛 해가지고 보통 야구공 또 회전수 투구에 그렇겠죠. 예, 그때도 나오고 엔진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무기 체계에서 RPM은 그거보다는 이제 라운드 퍼 미닛이라고 해가지고 분당 발사수.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당구 치는 것도 아닌데. 이건 이제 RPS 라운드 퍼 세컨드로 초당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여튼 여기서 RPM은 이제 얼마나 1분에 많은 탄환이 나가느냐 이걸 가지고 하는 얘기고요. RPM이 높으면은 기본적으로 화력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순식간에 뿜어내는 화력으로 말 그대로 그 살상 그물 같은 이런 살상지를 만들어서 적을 무력화시키고 전투 의지를 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보고 있으면 좀 시원하죠. 그렇습니다. 그냥 자료 화면으로만 그렇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무기류든 RPM 센 것들은 영화나 이런 데서도 정말 많이 다뤄졌잖아요. 기본적으로 RPM을 논하는 거는 연발 무기는 다 RPM을 다 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총도 그렇고 소총도 그렇고 RPM 무기들은 거의 우리 일상에 널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화이트하우스 다운인가? 거기서 그 건십이서 막 갈기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 보면 그 AC-130 같은 그런 건십 같은 게 쫙 비행기 날아가면서 부르르 하고 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땅을 쫙 긁고 가잖아요. 그냥. 근데 원래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파괴적이시군요. 둠이나 퀘이크 같은 거 할 때 아주 옛날 얘기지만요. 게임할 때. 그때 이제 이런 거 큰 거 하나 딱 얻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광선 무기를 얻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광선 무기보다는 두두두두 돌아가면서 쏘는 이게 더 이렇게 좀 느낌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손맛, 타격감이 확실히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은 다르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강 RPM 그러니까 분당 발사수를 자랑하는 다양한 무기 어떤 것부터 다뤄보면 좋을까요? 지난달 취약한 대한민국 첫 번째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에서도요. 이 RPM 높은 무기체계가 장착돼 있습니다. 지난해 2024년 4월 실무장 사격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했죠. 뭐가 열심히 돌아가죠. 이게 앞에서 이게 장전하는 거구나. 쏘는 건 줄 알았는데 장전하는 거군요. 최후의 순간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기관포 형태의 근접 방어 무기 페일랑스 CIWS, CWS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게 Close In Weapon System을 뜻합니다. 즉 근접해서 다가올 때 사용하는 무기다 이런 뜻인 거죠. 적의 대함 유도탄이 발사가 돼서 이제 닿기 전 함정의 최후의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정조대왕 하면은요 함수와 함미에 이 페일랑스 두 문을 설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금 나왔는데 정조대왕 함에 설치된 그 펠랭스의 RPM 분당 발사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찍어보시죠. 정말?
에이, 저 하루 이틀 본 게임 하나. 네, 천만에 뭐예요? 천만에. 그럼 만발? 만발은 무슨 만발 너무했지. 5천. 이거 컨닝하신 거 아니죠? 예, 무려 분당 4,500발입니다. 정확하게 맞추셨네. 4,500. 야, 네. 훌륭하죠. 명중도 명중이지만요. 그러니까 일종의 탄환으로 벽을 만들어서 밀어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실제 사용한 포탄이 1,800발. 1,800발 딱 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론상 24초 만에 이 준비한 모든 탄을 쫙 쏟아낸 셈인 겁니다. 네. 분당 4,500이면은 뭐 랭킹을 매긴다면 뭐 꽤 높을 것 같은데 몇 위 정도 되는 겁니까? 후보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팔랑스 분당 4,500발은 4위 정도. 네. 그 4,500발이 4위라면은 이제 뭐 3위, 2위, 1위로 가면 최소 이제 4,500 플러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무튼 4위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워낙 짜릿하니까 팔랑스가. 자, 어떤 무기입니까? 미국 레이시온사에서 제작을 했고요. 또 이 CIWS는 이제 함정에 탑재된 거대한 기관포에 자체 레이더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인데 요 골무처럼 생긴 위품이지 않습니까? 여기 조기에 이제 레이더가 이렇게 붙어 있죠. 탐지 추정 레이더가 함정 자체의 그 유도 관제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별도로 가동이 됩니다. 뭐 함교가 맞았다 뭐 이래도 얘는 작동을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침몰하는 가운데서도 작동할 수 있는 침몰하는 가운데서 이론적으로는 끝까지 교전할 수 있다라는 네.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위협을 추적하는 컴퓨터 제어 시스템도 다 따로 장착이 돼 있고 그리고 비가 오든 뭐 안개가 끼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조건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이 팔랑스가 탄환을 분당 4,500발 속도로 발사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레이더 밑에 보면 이제 기관포가 있는데 이 기관포가 M61A1 기관포가 지금 채택이 돼 있습니다. 네. 포신수가 6개고요. 그리고 초당 포구 속도는 1,100m/s고 네. 장전 용량이 1,588. 그리고 유효 사거리는 2km에서 3.7km까지 이릅니다. 네. 그 발칸포 아니에요? 발칸포? 잘 아시네. 그렇죠. 그거죠. 모델로 이런 건 몰랐죠. 발칸이지 이게 발칸 우리 이제 발칸.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 대공포, 기관포의 대명사인 일명 발칸포. 정식으로 이제 벌컨이지만 벌컨. 그래요? 벌컨인데 이게 왠지 우리가 발칸이라고 그래야지 벌컨이야. 짝짝 달라붙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최초의 발칸포는요 전투기에 탑재되는 항공 무장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953년 F-104 전투기에 장착해서 시험 발사한 20mm 기관포 M61이 가장 최초로 등장한 발칸포죠. 발칸포의 뛰어난 성능이 이렇게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F-16, F-15 등 하여튼 미국의 대부분의 전투기에 탑재하는 표준화기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워낙 유용하다 보니까 이거 항공기에서 쓸 게 아니라 뭐 지상을 쓰고 여기저기서 한번 써보자. 함정에서 쓰고. 그렇게요. 그쵸. 탄환도 막 거의 무제한으로 그쵸. 이렇게 공급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지상 대공화기로 재설계된 발칸포가 M167 기관포. 이거요. 그냥 끌고 다니는 것도 끌고 다니는 거지만은 장갑차 위에 얹혀도 되잖아요. 이게 M163. 해군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이더와 이렇게 사격 통제 장치가 결합을 해서 배에다가 특정 부분에 장착을 하는 CIWS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뭐 일단 잠수함 빼면은요 거의 모든 수상함, 그러니까 뭐 전투함뿐만 아니라 상륙함 아니면 지원함 여기도 자기는 스스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해군 수상함에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발칸포가 이제 사용이 된 게 이제 대략 횟수로 해보면 70년 이상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쓸 거다. 예. 바닷속에서만 제외하고는 다 쏜다. 그쵸, 다 쓴다. 그쵸. 이야. 예. 그럼 이 벌컨의 이 RPM은 어떻게 될까요? M61의 RPM은 분당 6,000발. 그러니까 우리 본게임 2가 선정한 최강 RPM 무기 3위에 등극하는 스펙입니다. 초당 100발 발사하는데 한 발 사격 후 차탄 장전 시간은 단 0.01초. 그러면 팔랑스보다 위에 있네요. 순위상 우리 본게임 순위상. 근데 사실은 이게 팔랑스랑 얘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팔랑스의 기관총 부분이 이거고 이 M61인 거고 페일렁스는 이제 자기 임무의 성격에 맞게 대략 발사 수를 줄인 거죠. 사실 높이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6,000발보다 더 높이는 거 어렵지만은 아래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4,000발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견인형으로 해서 지상에 놓고 이제 하는 거 이거 사실은 지금은 있나 모르겠는데 이제 예전 보면 우리 서울시 막 이런 데 이제 경비할 때 막 적기 넘어올 때 이제 할 때 큰 거 옥상에. 건물 옥상에 이제 그거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 거 올려놓는데 미국에서 M167을 들여와가지고 요거는 이제 국내 개량하면서 A1으로 개량을 했는데 요때 보면 요거를 이제 분당 1,000발, 3,000발까지 필요하게 이제 발사수를 조절해서 발사 가능하게 했어요. 네. 지금 뭐 분당 6,000발이면 조준이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좀 속도 낮춰서 뿌리는 거. 진짜 막 탄막 형성하는 거 아니면은 뭐 1,000발 이렇게 3,000발 조절도 하나 봅니다. 그러면 이 분당 6,000발 발사 가능하다. 이 발칸포의 원리 뭘까지 솔직히 0.01초 만에 0.001초 만에 뭐 0.0 100분의 1초니까 장전이 되는 이 신기한 원리는 뭔가요? 그 19세기 중반에 개발됐던 게틀링건 이게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게틀링건의 가장 큰 특징은 통신이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다 개별 발사 장치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손잡이 이렇게 수동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 장고 영화에도 옛날 장고 영화 보면 네, 이렇게.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쏘는데 네. 솔직히 좀 실망했죠 저는. 장고가 총으로 이렇게 해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최신 무기를 꺼내가지고 갈겨대니까 저게 맞나 하는 생각이. 그다음에 그 손 다치면서 묘비에서 이렇게 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그렇지. 장면인데. 또 인간적인 것도 나왔어요. 그건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손잡이를 수동으로 돌리면 총신이 네. 돌아가니까 그리고 총 위쪽에 있는 탄창 밑을 이렇게 총신이 지나가게 되는데 총신은 12시 위치에서 장전이 이렇게 됩니다. 12시 위치 위에. 여기서 총알이 들어가고 1시 위치에 오면 그게 용수철이 장착된 핀이 총알을 발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총신이 계속 아래로 발사한 총신은 아래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맨 밑에서 탄피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 탄피가 옆으로 튀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다음 총신이 또 장착이 되고 발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사가 되니까 엄청난 속도로 사격이 이제 그 시절에 이미 19세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이 원리 그대로 발칸포도 사용을 하는데 네. 6개의 포신이 회전하면서 급탄, 발사, 탄피 배출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게틀링 방식하고 사실 동일하고요. 차이는 물론 현대 발칸포는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이거 손으로 돌리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초기형 M61부터 작동은 물론 격발까지 다 전기로 이건 구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신뢰성도 굉장히 높고요. 예. 또 개량된 M61A1 거쳐서 지금은 M61A2에 이르러서 이제 RPM이 분당 6,600발까지 향상이 된 상태고요. 예. 초당 110발씩 나가는 거죠. 그러면 4위가 4,500발 펠랑스. 얘는 그러면 일단 6,000발이라고 하면 3위 정도로 이렇게 찍으면 될까요? M61A2의 경우 네. 이제 3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칸포의 장점은 역시나 굉장히 빠르게 6,000발 이상 발사할 수 있음에도 포신 과열 문제가 이렇게 심하지 않다. 아. 쏘고 쉬게 되니까요, 포신이 계속. 그쵸. 포진 6개니까. 네네. 여러 개의 포신이 돌아가면서 사격을 하니까 한 번 쏘고 나서 그 포신은 잠깐이라도 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열부담도 뭐 6분의 1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총열마다 이제 노리쇠도 다 별도로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과열도 덜하고 그래서 이제 열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명중률도 또 높고 연사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런 점에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높은 RPM과 그 뭐 또 높은 신뢰성. 그래서 이 펠랑스가 발칸 시스템을 갖췄나 본데요. 또 뭐 단점도 있겠죠? 단점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20mm잖아요. 20mm면은 2cm 정도의 직경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안에 과연 얼마만큼의 장약과 폭약을 집어넣어서 파괴력을 낼 수 있냐. 결국은 이제 이 파괴력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86년도에 이제 미국이 그 펠랑스 요격 시험을 치르면서 이제 굉장히 체감을 한 사건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표적기로 쓰는 게 BQM-74 이제 추카르라는 드론을 상대로 이제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 드론은 펠랑스에 격추가 되긴 했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위력이 좀 살짝 부족하다 보니까 완파가 안 됐습니다. 예. 완파가 안 돼도 어떻게 했냐면 이거 쭉 떨어져가지고 해면을 딱 튕겨서 드론이 다시 튀어와서 함정을 덮쳐가지고 파괴를 했고 이걸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 참관하던 민간인까지 사망했어요. 사망 사고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파괴력 부족 때문에 이게 조각조각 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야지 이제 거기서 에너지를 잃고 떨어지는데 덩치가 그대로 남아서 그 에너지를 갖고 계속 부딪히니까 그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갖다 받았으니 당연히 사람 죽고
그런 일이 생기죠. 아니, 지금도 20mm인데 그러면 그걸 이 파괴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자, 일단 기관포 자체의 개수 노력도 한번 볼게요. 블록 1, 블록 1A를 거쳐서 블록 1B까지 선보였는데 이제 그동안 레이더, 이제 일단 탐지한 레이더, 그다음에 교전 고도, 사거리 이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면 조금 더 멀리서 잡으면은 직접 내가 공격 이렇게 부딪힐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사거리 일단 널리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고 새로운 20mm 게틀링은 M61A1 OGB Optimized Gun Barrel인데요. 자, 원래 76 구경장, 그러니까 1520mm였던 포신을 99 구경장, 1981mm로 약 45cm 정도 연장을 해서 포구 초속과 명중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탄환 자체를 성능을 개량을 한다. 자, 어떻게 되냐면 파괴력 높이기 위해서요. 기존에는 텅스텐 관통자를 사용하는 마크 149 APDS탄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 아래 거? 이게 마크 149 아래 거네요. 마크 149 아래 거요. 50% 이상 탄자 중량을 늘린 마크 244 모드 제로탄을 채용을 한 거예요. 탄자 중량이 무거워진 만큼 당연히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얘가 날아가게 되고 덕분에 150% 정도 향상된 관통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랑스도 역시 뭐 다른 무기 체계도 그렇습니다만 끊임없이 개량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쓰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조대왕함에 채택한 것도 이제 팔랑스 CIWS 최신형인 블록 1B. 네. 인천급하고 대구급 호위함 그리고 독도함, 소형함 등 이 5가지 함용해서 19문의 지금 팔랑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CIWS계의 그 양대 선백이라고 할 골키퍼도 도입을 했죠. 골키퍼도 있었죠? 예. 네네. 현재 그 탈레스 네덜란드에서 1979년에 제작한 CIWS죠. 근데 이제 팔랑스하고 가장 큰 차이점 역시 구경이 30mm라는 거. 20에서 30 차이가 있군요. 예. 30mm 구경에 GAU-8A 어벤저 게틀링 기관포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A10 공격기에 달려있는 그 기관포로도 유명하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10mm 이렇게 구경이 늘어났으니까 뭐 엄청 이 펀치력, 파괴력도 세겠네요. 네, 아무래도 실제로 우리 골키퍼가 한국 해군이 실시한 그 근거리 실사 시험에서 소형 모의 표적을 완전히 해체하면서 뭐 엄청난 화력을 보인 적도 있는데 특히나 이 30mm 철갑탄 덕분에 뭐 관통 능력도 아주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mm 철갑탄이면 어떤 탄입니까? 뭐 구체적으로 재원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골키퍼용 탄이 두 종류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사진 왼쪽에 보시면은 K165 FMPDS 탄이고요. 오른쪽이 K164 MPDS 탄이에요. K165 FMPDS 탄은 이제 표적의 장갑을 돌파하는 것과 동시에 짧게 쪼개진 파편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마찰력까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불이 붙죠. 소위 효과가 생겨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대함 미사일을 포함한 항공기, 전투함 등 다양한 표적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K164 MPDS 탄 사용하는 경우에는 26mm 아변 강판 3장을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 이제 이게 좀 더 단단하다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A10이 앞에 기관총으로 장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그 웬만한 장갑차들은 다 박살낼 수 있고요. 전차도 이걸로 제대로 훑고 들어가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근접 방어 무기로 올려놨으니까 화력이 그냥 가루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냥. 예. 근데 화력이 세면 우리 오늘은 이제 RPM 승부 아닙니까 저희가 순위가. 근데 구경이 늘면 이게 RPM이 돌아가는 게 쫙 떨어질 것도 같고 얘 몇입니까? 그래서 얘는 RPM이 어떻게 됩니까? 얘? 사실 뭐 말씀이 정확하고요. 그래서 골키퍼는 분당 4,200발이라 3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5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많이 안 떨어지네요. 아까 뭐 사실 비해서 4,500 정도면 근소한 차이죠. 골키퍼는 일단 포신수가 7개고요. 7개, 6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또 좀 차이가 또 다른 면에서 나는 거죠. 포구 속도는 초당 1150m/s고 장전 용량은 1126발이고요. 판에 구경하고 포구 속도는 사실은 골키퍼가 우수하고 또 뭐 포신도 하나 더 많고 그런 점은 있는데
장전 용량이나 분당 발사수는 역시 팔랑스가 더 우세하다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럼 아까 그 뭐 A10에도 쓴다고 했으니까 이거 미국이 그냥 대량 구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미국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될 뻔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안 됐습니다. 사실은 미 해군이 1990년에 이 골키퍼 한 세트를 도입을 했었어요. 테스트용으로. 그래서 실탄 요격 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성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액조세 미사일하고 액조세. 예.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최신형 하푼 그리고 고속 UAV 드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파괴를 다 했는데 이게 네덜란드 거다 보니까 미국 업체들의 반발이 심했던 거예요. 또 그래서 안 됐군요. 예, 그래서 이제 도입을 못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미 해군이 나서서 골키퍼의 그 성능 테스트를 해준 셈이 돼가지고 굉장히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그 능력을 확인한 국가들이 앞다퉈 구매를 좀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영국 등에서 또 수십 세트를 사갔죠. 예, 미군이 구매하려고 했는데 같은 나라의 회사가 반대해서 못했고 진짜 그거는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나라가 보기에는. 그러면 골키퍼가 많이 팔렸어요? 그 펠랭스가 많이 팔렸어요? 세계적으로? 누가 이긴 겁니까? 당연히 팔랑스 시리즈의 압승이죠. 아니 미국이 뭘 샀나를 보셔야죠. 미국이 가장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배 숫자를 보거나 몰 숫자를 보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골키퍼가 전 세계적으로 한 100문 정도가 100문이 안 되게 팔려 나갔는데 파일랑스는 이제 22개 국가에서 1000문 넘게 운영 중이에요. 우리 그 골키퍼가 꽤 드문 거였군요. 레어.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파일랑스를 선택한 것이냐? 뭐 단순히 미국이 선택한 것 이후에도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파일랑스는요 설치하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골키퍼는 이제 선방 내부에 탄약골을 막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파일랑스는 갑판 윗부분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그냥 설치 끝나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결국은 이제 덜 잡아보니까 원래 해군함의 무기 장착은요 공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선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사이즈가. 사이즈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탄약골을 별도로 놓고 뭐하고 하면 거기에 뭔가 딴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못 넣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설계를 할 때 골키퍼를 생각을 하고 설계하지 않으면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고요. 30mm 기관포 사용하니까 당연히 무겁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많이 쓰면 쓸수록 그만큼 그 뭐라 그럴까 개조도 많이 되고 규모의 경제가 생기잖아요. 페일랑스가 열심히 판매되는 중에 얘는 단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종되면 부품 조달부터 시작해서 창정비까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골키퍼하고 같은 기관포를 쓰는 탱크킬러 A10 공격기도 사실 뭐 올해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퇴역하고 이제 이렇게 되고 뭐 하여튼 물론 뭐 A10에서 기관총 안 쓴다고 뭐 골키퍼가 단종된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그만큼 수요가 많지 않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강 RPM 무기체계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총기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떠오르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세계 최초의 기관총 게틀링 건을 만든 리처드 조던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리볼버 권총을 널리 보고 그 세뮤얼 콜트. 콜트가 이 리볼버를 만들었군요. 그리고 M16 소총을 개발한 유진 스터너 등 뭐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들과 마찬가지로 총기 분야에서 역사의 한 획을 그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일지 본방자사에서 확인해 보시죠. 나는 발명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자동차 설계, 초기 항공, 무선 라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59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발명품은 소음 저감과 관련이 깊습니다. 내가 만든 발명품엔 내 이름이 들어갑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 아닌 나 자체로 더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영화를 보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사람이 타겟을 제거하기 위해 총을 사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총을 쏘면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거나 조용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 이것을 장착하곤 합니다.
바로 소음기인데요. 소음기를 끼고 총을 쏘면 소리가 말도 안 되게 작아져 주위에서 총을 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죠. 기본적으로 총을 쏘려면 총알이 있어야 하는데요. 총알은 크게 탄두와 탄피로 구분되는데 탄피에는 화약이 들어있죠. 총알을 총에 넣고 방아쇠를 당기면 탄피 뒷면에 있는 뇌관에 충격이 가해지고 충격에 의해 탄피에 있는 화약이 폭발하는데요. 화약이 폭발하면 그 힘에 의해 탄두가 발사되는 거죠. 화약이 폭발하면 고온 고압의 가스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탄두가 발사됨과 동시에 총구로 분출됩니다. 이때 고온 고압의 가스가 저온 저압의 공기와 만나면서 급격하게 팽창하며 큰 소리를 내는 거죠. 총소리를 줄이기 위해선 고온 고압의 가스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요. 소음기가 바로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음기는 누가 처음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이럼 퍼시 맥심. 엔지니어이자 발명가인 맥심은 1886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기계 및 전기 엔지니어로 자동차 엔진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해왔는데요. 그는 자동차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애 동안 수많은 자동차 관련 발명 특허를 받기도 했죠. 자동차밖에 모르던 맥심이 소음기 개발로 눈을 돌리게 된 건 그의 남다른 취미 덕분이었는데요. 평소 사냥과 표적 사격을 즐겨했던 맥심은 어느 날 문득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냥을 할 때나 표적 사격을 할 때나 주위가 너무 시끄러웠던 거죠. 취미생활을 즐기고는 싶은데 이웃에게 방해는 주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멀리 나가자니 여건상 마땅치 않고 더구나 아버지가 총기 개발로 한창 귀를 혹사시키고 있다는 것도 한몫했는데요. 맥심의 아버지는 아마 이름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맥심 기관총을 만든 하이럼 스티븐스 맥심인데요. 총 시험 발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아버지의 청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죠. 그래서 아들인 퍼시 맥심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장치 개발에 나선 건데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퍼시 맥심은 1902년 최초의 소음기를 발명해냈고 1909년 3월 특허를 받게 됩니다. 맥심이 만든 소음기는 곡선형 날개를 사용해 총구 가스를 회전시켜 내부에서 냉각시키면서 압력과 소음을 줄이는 방식이었는데요.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킬 수는 없었지만 소음기를 끼지 않고 총을 쏘면 소리가 165에서 170dB 정도 나오던 것이 소음기를 끼면 최대 30에서 40dB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음기는 스포츠용품 카탈로그에서 정기적으로 광고되었으며 우편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동네 철물점 같은 곳에서도 구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총기 사용자들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맥심 소음기는 모든 소총 구경에 맞게 제작되는데요. 맥심은 자동 로딩 소총뿐만 아니라 모든 단발 소총, 카빈, 단발 타겟 권총에 대한 소음기도 설계했죠. 이렇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청력 손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소음기는 1912년 상업적 성장 속도가 느려지자 군사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미 육군 역시 맥심의 소음기가 총기 소음 66%, 총기 반동 67%를 제거한다고 보고받아 관심을 보이게 되죠. 맥심은 소음기를 사용하면 훈련생들이 소총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사격의 기본을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군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소음기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M1903 소총, M1909 기관총 소음기를 설계하는 등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나갔죠. 이후에도 맥심의 소음기는 단점들을 보완하며 꾸준히 발전해왔고 그 결과 오늘날의 소음기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맥심의 혁신적인 발명은 단순히 소음기를 넘어서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격훈련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는데요. 그가 만든 소음기는 현대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은밀한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 잡았죠. 맥심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100년이 넘은 지금도 소음기 분야의 선두주자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원쌤이 추천하신 아이템
RPM이 높은 무기체계 살펴보고 있는데요. 5위, 4위, 3위까지 공개했는데 근데 벌써 이게 분당 발사수가 6천이 넘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2위는 뭐 어느 정도인 겁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금 뭐 팔랑스 골키퍼 다 운영 중인데 또 다른 근접 방어 무기 체계도 잠깐이나마 보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러시아 해군의 구형 CIWS인 30mm 구경을 가진 AK-630이라는 건데 이게 RPM 2위입니다. 우리도 한때 보유한 적이 있었다. 예, 사실 이 AK-630은 1960년대 개발과 배치가 된 아주 오래된 무기체계입니다. 네. 기관포형 CIWS의 초기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근데 서방의 팔랑스나 골키퍼처럼 이거는 독립적인 화력 관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거의 모든 러시아 구형함에 다 장비가 됐었고 요즘 건조하는 이제 러시아 배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러시아는 이 소형 함정들에도 이 CIWS를 탑재를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크기가 보시는 것처럼 좀 작으니까 만재 배수량이 149톤에 불과한 공기부양정에도 2대나 탑재가 됩니다. 그건 이제 보통 이게 도시화부에 나오는 그 예, 예. 그 정도 배도 그거 조금 더 클랜 햄버크. 예, 정말 좀 어선급인데 예. 2대나 장착이 가능하고 67,000도급 항공모함에는 8대나 탑재가 될 정도로 그냥 둘렀네요, 그냥. 예, 이렇게 뭐 둘러오는 거죠. 이 AK-630을 장착한 대표적인 공기부양정이 이제 무레나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같은 기종을 도입을 하면서 AK-630도 같이 따라온 거죠. 안 뜯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로로 AK-630을 이제 운영하게 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은 이제 다 백거를 했고 대신에 그 발칸의 개량형인 C 발칸을 장착해서 쓰고 있습니다. 총신 6개 아닙니까? 그럼 뭐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이랑 똑같은데 이게 갑자기 이게 상식적으로 한 뭐 8개나 10개 달린 것도 아니고 이게 2위가 되는 게 신기하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이 러시아가 AK-630의 개량형으로 총열을 이제 2연장으로 배치한 하나 더 달았어요? 예, 쌍포예요? 예, 쌍포가 된 거죠. 그러면 맞죠. 인정. 이거 쌍포면. 그래서 이게 이제 AK-630 M2 듀엣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2개라 듀엣? 예, 이름에 그대로 나오죠. 예. AK-630은 사실 하나씩 따지면 분당 4,000에서 5,000발 정도라 뭐 3, 4위급입니다. 근데 이거 2개를 붙였으니까 결국은 2배가 되어서 RPM을 10,000 정도로 볼 수가 있다. 그쵸. 예. 뭐 체계 단위로 본다면 이거 10,000발 맞네요. 이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 불을 토하는 모습이랄까요. 그렇죠. 진짜 무슨 용이 이렇게 막 화염을 뿜는 것처럼. 얘는 진짜 불이 나가는 것 같네요. 무슨 총탄, 포탄이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 듀엣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좀 실험작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러시아의 900톤급 초계함에 좀 장착돼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그냥 2위제 1위 아닙니까? 쌍포 아니면 뭐 포 하나 더 다르면 15,000. 4개 달면 뭐 20,000이니까 그 위가 더 있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러시아가 치고 나가면은 네. 이거 도저히 못 참는 나라가 있죠. 중국입니다. 그쪽도 그래요. 저는 이제 다른 나라를 생각했는데 중국이 못 참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보면은요, 역시 또 카피를 잘하는 우리 중국 네덜란드제 골키퍼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한 30mm급 730형 시위즈를 주로 사용을 해왔어요. 그 이후 그다음에 이제 개량형인 1130평 시위즈를 개발해서 랴오닝 항모에 장착을 했는데요. 자체 레이더를 통해서 최대 20km 거리부터 표적을 식별해서 5km 이내 거리에 들어오면은 교전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퀴즈. 730형은 7연장형 게틀링인 시위즈예요. 7개, 총신이 7개다. 1130형은 그럼 몇 연장일까요? 이거 너무 쉽네요. 11개일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11개를 돌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분당 발사 속도가 만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게임 2에서 선정하는 최강 RPM 무기 공동 2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 6개짜리 2개 붙여놓나? 아니면 하나인데 11개나? 이거 뭐 순위를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어서 아무튼 그래서 공동 2위다. 근데 11연장은 좀 놀랐습니다. 예, 근데 뭐 중국은 당연히 여기서 만족하지 않죠. 더 있어요? 근데 연장을 더욱 늘린 시제품이 쌍포? 쌍포도 아닙니다. 예? 그냥 포신을 더 늘리는 연장. 그냥 계속 붙이는 건데요. 자, 아까 11연장이었잖아요. 예, 그럼 이거 이제 지금 더 얹어? 그렇죠. 묶어 더블. 이게 얼마나
더블이면 22개. 이 사진이 중국 인터넷에 퍼지면서 화제가 됐거든요. 이게 뭐죠? 20연장입니다. 와, 이건 그 원심 분리가 아닙니까? 이게 돌아가면 원심 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굵기가 일단 보시면은 뭐 지금까지 봤던 것들과 차원이 다르고 와, 이 게틀링은 기존 탄약 30mm를 공유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짐작이 되는데 이것도 격발은 아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만 쏘는 게 아니고 동시에 2개의 포신의 격발을 할 것이다. 아마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하든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급탄 기구도 이용하나 돼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명확하게 발표된 건 아니지만 좀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개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RPM은 얼마일지가 뭐 좀 추정이 됐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뭐 2만 발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총열 하나에 한 1000발 정도, 1000발 정도 돌리면은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를 동시에 돌린다거나, 뭐 아니면 심지어 3개를 동시에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은 기존의 RPM보다 훨씬 더 올라가겠죠. 예. 그 중국의 어떤 생각이 놀라운데, 아니 20연장 이거 어떻습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에 대응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가능한데, 사실은 이미 근데 극초음속 정도 되면은 시리즈로 방어하기가 조금 그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중국 특유의 자랑. 우리는 커, 우리는 세, 우리는 이렇게 크고 길고 센 거를 운영할 수 있어. 근데 이거요, 저거 제가 볼 때는 항모에 올려도 공간 차지도 엄청나게 차지하고 무게도 엄청나게 차지하고 도저히 효율적일 수가 없는 무기체계예요. 급탄만 하더라도 그게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럼 아니 기존에 항모에 지금 이렇게 항공기 채워넣는 것만 해도 되게 공간 없다고 지금 난린데 배에 장착한다? 솔직히 효율성을 생각하면은요, 얘들 뭐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총열 아니면 포신 막 늘린다고 이게 효과도 그렇게 정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참 대단하긴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분당 10,000발 도착했거든요. RPM 그러면 근데 공동 2위잖아요. 그럼 1위는 같은 시스템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예, 게틀링 시스템 아닐 것 같아요. 뭘까요 그러면? 메탈 스톰 슈퍼건이라는 건데요. 그렇죠. 예, 슈퍼건이요. 예, 메탈 스톰. 메탈 스톰이 보니까는 뭐 회사 이름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그냥 규격 외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왜냐하면은 분당 100만 발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무량 재는 것도 아니고 정말 거의 특정 지역에서 이게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 100만 발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총신에 미리 탄환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전기 격발 장치로 한꺼번에 그냥 펑 하고 마치 크레모 터지듯이 그쵸. 그런 식으로 그쵸. 쏘는 거예요. 예. 맞는 순간에 이제 그냥 다 말 그대로 다 해체되는 수준으로 다 찢어져 버리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뒤에 이제 총알을 넣는 방식도 마치 우리 저 양봉할 때 그 벌 붙어 있는 이런 걸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빼면은 그런 식으로 총알을 쫙 끼워가지고 그런 걸 뒤에 쫙 집어넣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반 뭐 총탄을 교환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전혀 할 수 없고 미리 그걸 다 준비를 해놔야 되고 탄환을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사실은 잘못 장전되거나 하는 일은 아예 있을 수가 없고 또 유지 보수를 위한 시간이나 비용도 적게 든다고 하지만 재장전을 할 때 이거 다 빼고 다시 벌집을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일단은 뭐 숫자상으로는 1위인 게 아주 뭐 독보적인 1위인 건 확실한데 좀 개념은 다르죠. 예. 이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건 어디서 씁니까? 뭐 미국에서 씁니까? 이거 실제로 쓰이는 무기입니까? 일단 이 메탈 스톰이라고 회사 자체가 호주 회사예요. 호주요? 네, 호주 회사고 이거 탑될 나라가 있죠. 크고 세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우리 중국이 또 이제 또 발명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발명가가 메탈 스톰 개발자가요. 마이크 오드와이어라는 분인데요. 여기한테 얼마를 제시를 하냐? 1억 달러 줄게. 1억 달러. 1억 달러는 거예요? 1,500억 아닙니까? 요즘 그 환율이 또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1,400, 500억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중국의 야심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그 돈에 흔들리지 않고 아무튼 재장전도 그렇고 뭐 미리 다 총알을 이렇게 막 그 장전을 해놔야 되고 좀 생긴 것도 좀 그렇고 좀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실효성 진짜 있을까요? 속도는 가장 빠르지만 사실 군사적인 효율은 뭐 아주 미흡하다.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당장 이제 뭐 보병이 들고 다니면서 뭐
실전에 사용한다거나 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럽다. 네. 예, 이 100만 총알이 너무 빨리 나가기 때문에 이 총알이 들어있는 튜브, 총열 이런 것도 따로 계속 갖고 다녀야 될 뿐만 아니고 또 탄약 소모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한 번에 막 몇만 발씩 쏘고 뭐 초당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뭐 RPM 높은 무기들 쭉 살펴봤는데 뭐 심지어 이론상 분당 100만 발 발사 가능하다는 슈퍼건까지 봤습니다. 사실 이 RPM이 높은 무기는 당연히 필요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부분에 개발 계획이 있죠.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차기 함정에는요. 국산 시위즈가 장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27년까지 네. 개발을 완료를 하고요.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해군의 차세대 근접 방어 무기 시위즈2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현재 운용 중인 그 팔랑스 블록 1B에 발전된 센서 시스템, 그다음에 교전 알고리즘에 골키퍼의 뛰어난 화력을 결합해서 우리 이거 잘하잖아요. 제일 좋은 것들만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기존의 골키퍼가 쓰는 강력한 30mm 이 화력. 이제 요거를 결합을 하면 그야말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골키퍼에 사용하는 30mm 게틀링 기관포 이게 지금 이제 생산 라인이 지금 사실 닫힌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작사에서 기술 이전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이거를 또 우리나라에서 독자 개발로 국산화하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그동안 국산 무기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온 뛰어난 레이더 기술, A사,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요 기술까지 이제 더해질 예정입니다. 시위즈2의 탐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골키퍼보다 무려 1000배 이상 빠를 거고요. 예. 초음속 물체라든가 해면 근접 비행으로 날아오는 이렇게 대한미사일, 고속정 침투까지도 무력화할 수 있는 막강한 성능을 갖추게 될 거로 보입니다. 예. 우리가 뭐 글로벌 시장에서 원탑인 무기 체계들이 뭐 꽤 있는데 얘도 이거 완성만 되면은 이것도 짱 먹을 것 같은데요? 국내 업체에서 그 골키퍼의 창정비 기술을 확보를 한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창정비 기술을 확보했다는 건 이미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예. 지난 2018년에 LIG 넥스원이 골키퍼 제작사의 인력을 파견해서 이제 정비 기술하고 경험을 이전 받았고요. 2019년부터 골키퍼 전용 창정비 기술 시설을 이제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분해, 부품 복원 조립 기술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CIWS2를 제작할 능력도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30mm 탄약도 국내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탄약 체계도 확보가 됐고 그래서 국산 CIWS2가 완성이 되고 또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 해외에 수출하게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뽐내며 존재감을 어필하는 RPM 높은 무기체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원쌤 제안 이 아이템이었거든요. 오늘 다뤄본 주제가. 그렇지. 양 박사님 어떠십니까? 예. 제가 좋아하는 무기들이 많이 나와서 열심히 돌리면서 열심히 쏘는 이 무기들이 나와서 너무 즐거웠고 결국은 근데 이 RPM을 높은 무기를 쓴다는 거는 탄 자체가 가성비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전쟁이 우리가 자꾸 첨단 무기 얘기하지만은 가성비 무기들이 따라주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전쟁이 수행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은 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저는 원래는 이제 뭐 그 개인화기 쪽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그 SMG 뭐 이런 거 기관단 소위 말하는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고 이런 총들이 이제 비교적 RPM이 높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RPM을 따라가면 이제 이런 물건들이 나오게 되는 끝판왕이죠 사실상. 예, 그쪽으로 끝판왕으로 나오게 되고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제 게임할 때 그런 거 들고 다니는 것도 예. 두루루 돌아가는 거를 예. 좀 유달리 좋아했던 어린 시절이 있어서 골라봤는데요. 말씀대로 이제 뭐 이런 방향도 있지만은 역시 그 출력이라던가 파워 또 심지어는 뭐 한 번에 진짜 한자로 예, 그런 무기들도 있는 세상이라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쪽은 오히려 무서워 보이지만은 약간 좀 오히려 낭만적인 면조차도 있다 이제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뭐 좀 재밌는 관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본 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S 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RPM 하셔가지고 원선생님 젊었을 때 막 오토바이 타셨나? 그리고 RPM이 뭐 분당 발사속도가 그냥 라운드 퍼 세컨인가 그거 처음 들었어요. 예. 네, 보통 이제 그 레볼루션 회전수로 많이 얘기하니까요. 차 보면 RPM 몇 RPM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면 다 회전수긴 하죠.